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뭐 이게 공사를 하기로 해놓고 계속 미루다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옆에서 네. 너무 힘든 걸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외식업은 하지 말아야겠다. 빚이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빚은 있고요. 대략 한 10억 정도? 현장에서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매장이 납품돼가지고 매장에서는 네. 바로 뜯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1차 조리 과정을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좀 쳐주시고요. 네. 근데 오늘 혹시 의상이 약간 소개팅 가는 의상인데. 네,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 그 이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차려입게 됐습니다. 원래는 보통 평소에는 이렇게 안 입고 좀 네. 편하게 입고 있는데. 그럼 추우니까 일단 바로 이동하시죠. 네, 가시죠. 예. 좀 당황스러우셨죠? 아침부터. 그렇죠. 갑자기 들이닥치시니까. 저는 따뜻한 한식당 밥상편지와 봄이보리밥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준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좀 닮았다고 들은 연예인 있으십니까? 제 입으로 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약간 10cm 건정열 약간 오. 이런 느낌 좀 네. 있었고. 제가 보기에 가수 태희 씨가 좀 많이 근데 들었거든요. 이게 욕 먹을까 봐. 그럼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일정은 본사 사무실을 좀 갔다가 생산하는 거 한번 확인하고 본사 직원들이랑 체크할 거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영 좀 돌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저희 밥상편지라는 곳에서 자그마한 이벤트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네.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출발하시죠.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 밥상편지는 현재 2개의 직영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봄이보리밥은 제가 20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면서 직영점은 지금 총 3개고요. 가맹점은 지금 현재 한 1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창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원래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오래 하셨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는 원래 중국에서 잠깐 유학을 생활했었는데 리오 슈에정마. 군대 제대하고 다시 가려고 그랬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하던 식당에서, 어머니가 그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도와드리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혹시 전공이 그럼 전공이 저 경영학과였어요. 또 요식업을 도와드리면서 전공까지 살린. 솔직한 제 심정은 어머니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오면서 옆에서 네. 너무 힘든 걸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외식업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하신 건가요? 거의 24살 때부터 아마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길게 쉬어본 적이 얼마나 되세요? 가장 길게 쉬어본 거는 한 2주? 그때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장사를 접으면서 다시 시작할 때 그 기간이 2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진짜 14년을 안 거의- 쉬고 달렸네요. 그쵸, 거의 지금도 주말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혹시 결혼은 그럼 아직 못했어요. 안 했다고 해야 되나요?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루이 14세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혹시 일과 결혼하셨습니까? 옆에서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일밖에 모르고 샤워할 때나 뭐 밥 먹을 때나 어쨌든 일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식에 미쳤다. 그렇게 네. 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뭐 하나라도 좀 미쳐야지. 아마 그 한식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식업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그러면 월 매출 뭐 이런 거 살짝만, 직영점 총합해서 한 달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오.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고충 같은 건 좀 없으십니까?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 순간, 매 해마다 성장할수록 항상 그 선택에 따른 고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많이 접해보고, 단순히 그 한식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백반 이런 시장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원플레이팅화 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한상 차림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유지하고 있는 게 저희의 식문화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뭐 이게 공사를 하기로 해놓고 계속 미루다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대금은 받고. 네, 대금 받고. 예전에는 더 많이 지식이 없었던 터라서 마케팅적으로도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사기나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요리도 많은데 이 한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한식을 선택한 것도 제일 컸고요. 그때는 이게 한식업이 엄청나게 힘든 직종인지는 몸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만 있었지 몸소 느끼지 못했는데 한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반찬이 손이 많이 가고 하는 게 저는 해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빚이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있었나요? 지금도 빚은 있고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당시에도 빚이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대략 한 10억 정도? 10억이요? 네, 1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빚은 좀 어느 정도 갚아 나갔고, 그거는 또 이제 차차 갚아 나가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추하지만. 예. 어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늘? 여기서는 보통 이제 하루에 와가지고 오전 업무를 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달 사항이나 보고를 받고 같이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옆에 생산 공장이 있어서 그거 한번 체크하고 이제 오전 미팅이 있구나 해서 또 직영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장 잠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절로 넘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들어갈 때는 뭐 옷 같은 게 따로. 네, 옷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수 테이를 많이 달면서 너무 자꾸 그러시면은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신발을 다 신으셔야 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따로 복이 있는데 오늘은 임시적으로 같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입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냐고요? 지금 아마 1차 작업이 다 끝났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볶음김치 한 거 아니에요? 볶음김치 했죠, 주임님? 강된장이랑 옛날에는 이런 걸 볶았을 때 직접 이제 사람들이 다 저희가 손수 이제 계속 저어줘야 됐었는데 지금 이런 교반기가 나와서 저희 양념 넣고 손질하고 넣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볶아줍니다. 네. 요새는 이런 식으로 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것들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또 보셨다시피 볶음김치나 네. 갈비찜, 저희가 봄이부리와에 나가는 고추장, 그래서 나물들, 전반적인 반찬 다 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된장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하고 이제 실링합니다. 네. 바로 뜯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1차 조리 과정을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저런 기계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재료 손질하는 거나 이런 건 다 저희가 아직 공장 내에서 직접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 제품이라는 게 안 좋은 인식일 수 있지만 직접 다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 제품이 좀 더 안전성 있고 좀 더 청결하고 좀 더 맛의 균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완제품 냉장실은 춥네요 여긴. 여기는 냉장실입니다. 저희가 청국장 같은 경우에도 요거만 넣고 물만 부으면 바로 끓일 수 있게끔 아예 원팩화 시켰습니다. 이게 한 팩에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몇 인분까지는 좀 그렇고 저희가 보통 이제 매출로 좀 따지는데 요거 한 4팩에 한 250, 200에서 250 정도 팔 수 있는 양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제 무생채라는 공간이고요. 저기에다 물을 넣으면은 네, 채가 썰어서 나옵니다. 채 썬 상태에서 예. 양념을 넣고 자동적으로 이제 믹싱이 됩니다. 어차피 보시면은 양파도 지금 썰고 아. 계신데 100%다 기계가 하진 않네요. 네, 100%다 기계가 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거는 예. 저희가 손으로 쓸고 직접 조리합니다. 대표님도 혹시 양파 써실 수 있으신가요? 양파에 썰 수 있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잘 못 썰어요. 또 직접 또 양파를 한번 썰어 보시겠다고. 네. 예. 오. 가시죠. 이제 눈물을 흘리게 돼가지고. 오늘 작업 공정은 다 끝났고 오후에는 이제 포장 위주로만 남아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이게 이제 평소에 매일 하는 루틴 중 하나. 주로 생산은 한 번씩 점검하고요. 또 생산해서 보통 사무실에 와서는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저희가 생산팀이랑 해가지고 한 8명 정도? 네. 공장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네. 이 공장까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또 하시게 됐나요? 직영점을 할 때부터 여기가 첫 번째 공장은 아니고요. 그 전에 공장, 더 작은 공장이 있어가지고 직영점을 한 한두 개 정도 할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쨌든 물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식업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기 위해서는 1차 조리 과정을 없애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느꼈던 거지만 주방장에 의해서 손맛이나 음식 맛이 좀 변질이 되는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우리 한식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지 않을까, 이렇게 공장까지 좀 더 투자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가게 웬만한 거 하나 차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투자하고 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내수공업처럼 이렇게 양파를 쓰는 걸 계속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인력이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좀 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저런 기계들이 다 비싸요. 그래서 몇 천만 원씩 하는 거라서 한 번에 돈 모아서 또 하나 사고 또 모아서 또 하나 사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혹시 다음 기계는 양파 깎는 기계인가요? 아직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다 하는데 이 매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매장에서는 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바로 씁니다. 바로 쓰는 제품들도 있고 조리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밥상 편지, 스토리. 엄마가 이제 저한테 써준 편지. 이제 수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옛날에 써주신 편지예요.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항상 예. 뭔가 고민될 때마다 철학처럼 기준처럼 잡는 어머니 편지입니다. 그래서 밥상 편지인가요? 그쵸. 밥상 편지는 예. 어쨌든 그런 브랜드예요. 옛날에 어머니 장사하러 가시는 와중에도 항상 저희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위에 밥상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쪽지를 하나 써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뭐 밥 잘 챙겨 먹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한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밥상 편지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당신의 봄을 응원합니다. 슬로건 같은 건가요? 그쵸. 봄이보리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봄이 주는 따뜻함이 있어서 당신의 봄을 응원합니다라는 약간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감성적인 걸 전달하고자 해서 이렇게 멘트를 만들고 이 사진도 직접 찍은 거예요, 저희가. 오, 또 보령 가가지고 예. 청보리밭이어서 실제로 있는 건물이고 직접 예. 찍었습니다. 비타민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머리숱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다행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네. 한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예. 보리밥이 좋습니다. 어쨌든 당뇨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약간 웰빙 다이어트 음식으로 좀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꽁보리밥 약간 거칠고 약간 없었을 때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먹던 보리밥이 아니라 찾아서 먹는 음식이 좀 됐죠. 이거는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좀 어떻게 대표님 네. 회의 끝났나요? 네, 1차 회의는 끝났습니다. 회의 좀 잘 되셨나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회의했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파주 운정점을 이제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일정 계획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했고요. 그에 따른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저희 직영점에서 메뉴를 좀 리뉴얼한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스케줄은 이렇게가 끝인가요? 네, 이제 사무실 업무는 오늘 끝이고요. 이제 네. 직영점으로 좀 다시 넘어갔다가 한번 네. 체크할 거 체크하고 이제 저녁에 밥상 편지도 직영점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하시나요? 네, 출발하시죠. 이렇게 점프했다가 가야 되나요? 일단 뭐 가면서 점심시간 어떻게 돼요? 네, 점심시간이죠. 지금요? 네, 12시부터 1시까지. 회의가 더 늦게 끝난 것 같아가지고 식사 못할 땐 따로 뭐 밑에 또 다른 식당 가서 또 챙겨 먹습니다. 직원들은 그럼 점심을 봄이 비빔밥 드시는 건가요? 그랬으면 너무 좋은데 네. 밑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편지를 써주셨던 어머님 아직도 식당을 그럼 하고 계신 건가요? 식당에서 손을 떼셨고요. 아까 보셨던 생산 공장에서 조금 R&D랑 생산 공장을 좀 관리하는 형태로 좀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관리직으로 재취업 아니 고문으로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고문으로 제가 필요할 때 연락드려서 관리 좀 해주시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어머니 가족이 있어서 그런 이유로 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만큼 이 믿음이 또 탄탄한 곳이 없잖아요. 가족만큼. 그렇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또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업이다 보니까 횡령 같은 건 하기 어렵겠네요. 저는 월급 받습니다. 지금 아까 여동생이 예. 다 급여나 이런 거 다 돈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먹을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과거에는 네, 혹시 안 그러셨나요? 과거에는 그때 한창 어려웠을 때는 많이 참았죠.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만 그걸 또 예. 참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옷도 많이 안 사기도 했고 한 3, 4년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네. 참으니까 지금 입생로랑을 또 입을 수 있는 이거는 아버지가 입었던 겁니다. 이제는 또 사이즈가 비슷해져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언제 보셨대? 어린 시절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집이 조금 부유하신 편이었나요? 아니 그 유학을 간 거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갔다.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저희 아버지 빼고 나머지 이제 가족들이 다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전체 사업이나 이런 거 어려워지셨을 때 가기도 했고 그 틈에 어쨌든 좀 세상을 넓게 보라고 그런 기회로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빚도 이렇게 좀 많이 아 그쵸. 그때부터 네. 더 많이 생기게 됐고 그럼에도 아버지가 잘 버텨와 주셨지만 제가 군대 나왔을 때는 더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14년 정도 안 쉬고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원래 꿈이 있으셨나요? 아, 원래 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뚜렷하게 있진 않았고 그냥 예전부터 들었던 꿈은 공간을 좀 꾸미고 싶다. 공간 인테리어. 공간 인테리어든 공간 사업을 하고 싶다. 하나의 그냥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냥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도 누군가를 만날 때는 항상 약속을 잡는 게 식당 아니면 카페지 않습니까?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객 반응 이런 것도 다 신경 쓰시나요? 그쵸. 항상 매일 체크합니다. 매일 체크해서 제가 직접 가서 보진 못하더라도 오픈한 매장이나 지금 하고 있는 매장들은 각자의 플레이스나 다양한 리뷰를 봤을 때 계속 체크하고 피드백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나요? 마케팅을 좀 하죠. 마케팅 어떤 식으로 네. 좀 하세요? 아무래도 한식집이다 보니까 블로그 위주로 좀 많이 하고요. 요즘 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효율적인 걸 찾죠. 비용 대비 효과가 그래도 좋은 거.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어쨌든 매장에서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걸로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영점을 또 가시잖아요. 가서 또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이번에 새롭게 메뉴 리뉴얼을 좀 하고 매장 점검을 위해서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보통 평일에는 사무실이나 네. 이쪽에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요. 주말에 직영점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저도 현장감을 잃고 싶지도 않고 네. 아직은 좀 젊어서 현장에서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직접 일을 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고객의 이제 먹는 표정과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결국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힘들지만 보람차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식이 정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한식 브랜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데 네.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해보셨나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두루치기 집도 했었고요, 코다리 집도 했었고, 뭐 곤드레 밥집, 보쌈 집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육볶음 불백집도 했었고, 보리밥집도 지금 하고 있고, 네. 한정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시도한 끝에 제육볶음과 뭐 생선구이가 너무나도 조합이 괜찮다는 걸 좀 느껴가지고 밥상 편지의 메인 메뉴도 제육볶음과 고등어가 조합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식집 하니까 반찬을 7, 8가지 깔아주고 한 7, 8천 원 받는데 햄버거를 그냥 딱 하나 주고 9천 원, 만 원 이렇게 받을 때가 있으면 약간 이질감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식이 좋았던 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거고 그 한식이 주는 그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하면 할수록 된장, 고추장을 숙성시키듯이 항아리에 한식은 계속 숙성될수록 더 맛이 깊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시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이어서 하게 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보리밥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하게 된 거는 곤드레 밥집이었어요. 가마솥에 주는 가마솥밥을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좀 아이템을 찾다 보니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좀 더 먹기 가볍고 편하고 준비성도 좀 수월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보리밥이라는 걸 아이템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리밥집, 전국에 있는 보리밥집들 많이 찾아갔던 것 같고 보리밥을 많이 먹으면서 어떤 상품과 같이 잘 어울리는지도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요리를 따로 배우신 건가요? 아니요, 요리를 배운 적은 없고요. 솔직히 어깨너머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어머님한테? 어머님한테도 배우고 참모님이나 주방 이모님들한테도 많이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고 직접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람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주방 인원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체할까? 과연 대체가 될까? 라는 생각에 제가 알지 못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직접 많이 들어와 보고 조금씩 해보면서 제 매장에 있는 메뉴들은 다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나중에 이 보미 보리밥 모델로 로이킴 씨를 쓰는 건 어때요? 로이킴이요? 봄봄봄 아, 너무 봄이. 좋죠. 예. 근데 해병대를 안 나왔는데. 금액이 될까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희는 이쪽에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시면 어떤 업무를 하세요? 직영점에 오면은 매장의 청결 상태, 음식의 온도감 이런 걸 좀 많이 체크하는 편이고요. 손님들이 드시고 남은 거 얼마만큼 남았는지, 주방의 조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점검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보쌈 좀 나갔어요? 안 나갔어? 아, 그래. 무생채는 어때 지금? 전에 너무 익어가지고. 이게 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무생채, 이런 두부소보로 이런 나물들까지 해서 열무김치해서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매장에서 뜯어서 바로 쓰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좀 드시는 분들이 방부제 이런 것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희는 방부제를 안 넣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냉장 제품 같은 거는 예. 저희가 보통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저희가 소비를 최대한 빨리 해서 자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하는 건 이제 이런 콩나물 같은 거 삶는 거 한두 가지 정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거는 콩나물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좀 유동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조리의 효율화를 좀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작업을 좀 많이 없애주는 게 조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레시피와 일정한 비율로 해서 맛이 가장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익힘 정도만 매장에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푸짐하게 남으시네요. 어쨌든 보리밥은 정이니까 넉넉하게 담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와. 제육볶음도 볶아서 나온 건데 좀 따뜻하게 드시라고 하고 고사리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이게 갈치 발라 드시는 앞접시고 국그릇은 이쪽에 있고요. 꼬막 양념이 조금 더 많은 거 아니야? 지금 방금 나간 거? 고춧가루가 좀 많은가? 원래 잘 묻히셨는데 어쨌든 그거 한 번씩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 좀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일일이 또 이렇게 양념까지 다 신경을 쓰시는군요. 그래도 딱 상차림 보면 또 아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디테일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매장에 와서. 근데 평소에 이렇게 서빙도 하시나요? 저는 뭐 가리지 않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바쁘다 보면 뭐 그릇도 정리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직원들이 좀 번거로워하는 일들, 상 치우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객님들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디저트류도 더 즐기실 수 있도록 식혜랑 강냉이, 보리 충육으로 해가지고 후식을 하고 있는 존입니다. 저도 한 잔 마셔도 되나요? 얼마든지 하나 드셔보셔도 되고요. 예.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소화도 잘 될 겸. 오, 너무 맛있어. 저희 할머니 간 것보다 맛있는데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좀 더 건강을 챙기는 것 같아서 우리만 안 챙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까 청국장도 그 원팩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끓여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반찬이 많은 거 좋죠. 예. 근데 또 저한테는 이게 또 많은 건 아니야 또 반대로. 이따 밥선배집 가보면 더 많거든요. 저한테 그 고질병이 이 한 상을 자꾸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꽉 차야지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결핍을 거의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해지는 거죠. 이게 80g 맞아? 네. 160g 아니야 두 개면은? 봐봐. 저울로 제가 드는 거예요. 좀 더 채울까요? 저거 보쌈의 시래기 지금 160이야 80이야? 불이 이렇게 나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양을 좀 적게 준 것 같아. 시래기 양을 좀 똑같이 해서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눈대중으로 딱 보고 아세요? 그쵸 이거 맨날 보다 보면 왔어?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 올린 거 맞지? 네, 좀. 오케이. 비빔밥을 좀 더 맛있게 먹는 팁이 있나요? 나눠서 먹는 거. 왜냐면 이게 찰보리랑 귀리도 섞여 있어가지고 쌀도 섞여 있어서 그 식감을 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비비면 다 모르거든요. 특히 서울 도심 사람들은 이런 거 더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승산이 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네. 혹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마지막 일정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있어요. 그 오. 밥성편의점 한식집에서 저희가 연주회를 합니다. 그럼 대표님이 직접 연주를 제가 직접 연주를 하진 않고요. 연주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연주를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약간 프라이빗하고 좀 느낌 있는 나름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 식사를 하러 와서 연주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 어떻게 방송 분량이 좀 많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걱정한 건데 어쨌든 나왔을까가 걱정입니다. 진짜 나왔을까요?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같은 업을 꿈꾸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오늘의 성실이 내일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보면은 결국 그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업계에 장점이 있나요?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단점은 있나요? 단점은 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이 업이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장점은 이게 어느 정도 구조화되고 잘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면은 시간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단점은 좀 많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거. 경기 흐름에 따라서도 그렇고 항상 긴장을 놓치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업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과 약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 꿈이 더 있으세요? 있죠. 저는
공간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식당 또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그 구심점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그 안에 한 공간 안에서 여러 체험을 좀 하고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는 게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한식당, 지금 이걸 잘 다듬어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꿈을 또 응원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짝짝짝짝짝짝짝. 네, 박수의 의미로 비둘기 한 번 더. 이 현타가 세게 오는데? 이거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편집해 이거. 지금 왜 손님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5시부터 영업 시작하고요. 오늘은 이런 행사 때문에 예약만 받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또 일반 이렇게. 워킹은 저희 따로 못 받고 그래서 아마 6시 반부터 손님들이 입장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하시나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잠깐 사회를 봐야 돼가지고 네. 그런 마이크 체크랑 동선 체크, 음식 체크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은 내려? 기가 막히네 오늘 날씨가. 대표님, 여기 가게 어떤 가게인지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여기는 세미 한정식 느낌이라고, 보통의 한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금액대가 좀 높아서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게끔 하되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식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금액은 대신 저렴하게 해서 그런 거를 좀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력 상품이 어떤 상품이죠? 예. 저희 밥상 편지의 시그니처인 흑마늘 소갈비찜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게장 이런 거랑 같이 조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상차림이 대부분 주입니다. 오늘은 좀 이벤트를 해가지고 디저트 위주로 좀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님, 이런 와인도 다 파는 건가요? 네, 여기서 다 팔고 있습니다. 저는 밥상 편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준입니다. 이거 잠깐만. 그 뭐였지? 잠깐 이거 좀 더 울리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직접 할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던데 네, 오늘 그 예. 상품입니다. 어떤 걸 하나요? 뭐 게임 같은 걸 하나요? 밥상 편지를 조금 더 알리면서도 약간 간단한 퀴즈와 소홍도를 위해서 이렇게 상품도 준비해가지고 고객 참여형 이벤트죠. 더 좋은 기억에 남길 수 있게. 아, 맘 같아서는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네, 맛만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밥상 편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밥 차려놨으니까 잘 챙겨 먹어. 이렇게 해서 쪽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식사하시는 도중에도 공연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또 MC랑을 잘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너무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공연은 눈도 오고 이래가지고 또 공연이 좀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이 대표님?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좋은 추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일정은 저희가 여기서 끝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하루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저보다 더 고생하신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저는 덕분에 즐거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어쨌든 저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한 번 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집중해서 더 잘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만약에 또 나오실 수 있는 불러주시면 또 나올 의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이런 한식 문화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식당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좋은 경험을 해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두 번째, 보리밥 하면 봄이 보리밥이 생각날 수 있게끔, 인천에 한정식 하면은 밥상 편지가 생각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큰 목표입니다. 가족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덕분에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 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너무나도 힘든 시기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티셔서 저처럼 빛을 희망의 빛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